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과제를 안 넣는데 과제란을 열어가지고 혼란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건 뭐 과제란을 없앴으니까 뭐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오늘은 과제를 낼 거예요. 자, 심리 종결과 중재 절차 종료. 심리라는 게 히어링이에요. 당사자들의 어떤 견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우리 아직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이어져서 중재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예요. 후반부. 중재 절차의 후반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제출될 증거도 없고, 더 이상 신문할 증인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종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적인 자료를 낸다거나 뭐 하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고요. 예외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자들이 추가 서면이나 뭐 증거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뭐 사유가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히어링 심리 절차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재 절차의 종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심리 과정이 다 끝났어요. 양쪽 의견 다 들어봤고, 증거 조사도 했고, 양쪽이 제출한 뭐 증거물 다 살펴봤고, 증인도 불러다가 증인 신문했고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심리 절차 끝내고 이제 판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이제 종국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판정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고 중재 절차를 이제 종료를 시키면 중재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 시점은 중요한 이슈가 뭐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이슈라기보다는 뭐 중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중재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이나 어떤 중재 합의의 어떤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때 이제 제척 기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제척 기간이란 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그러한 날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가 끝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시트럴 모델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국중재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중재 절차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중재 더 이상 안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 중에 피신청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막 피신청인이 네가 처음에 뭐 신청하는 거는 네 마음이었지만 철회하는 거는 네 마음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최종적인 중재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신청인이 아무리 중재 신청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계속 keep going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거는 첫 번째 사유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중재 절차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중재 절차로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그러면 뭐 당사자들이 합의했는데요. 뭔 상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재 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 절차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어떤 상황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중재 판정이 내려져서 중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중재 절차가 종료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에 의한 중재 절차 종료가 있는데,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는 중재 절차 도중에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도중에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이거는 조정으로 하겠다. 뭐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안이 되게 경미하거나 금액 자체가 작거나 이러면 중재로 해결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아니라 조정 규칙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인을 선정을 하는데 중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이 조정에 의해서 중재 절차가 종료되게 되면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중재 절차를 중지하고 끝낸다라기보다는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그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 합의가 중요해요.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중재를 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도 조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조정으로 통해서 원만한 조정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그러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을 끝내고 다시 중재 절차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중재 절차가 완전히 그러니까 중재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뭐 결정을 해가지고 당사자들이 조정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인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멈춰놨던 중재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중재 절차 도중에 조정이에요. 중재 절차 도중에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신속 절차. 신속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죠.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이 중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송에 비하면 굉장히 그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길다. 조금 더 빨리 끝내자. 그래서 신속 절차라고 하는 건 중재의 신속 절차라고 하는 거는 중재 제도의 어떤 신속성, 저렴성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사안을 신속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적용 범위가 있어요. 국내 중재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신속 절차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신청 금액이 1억 원,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니까 1억 원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한데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안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제중재규칙은 신청 금액이 5억이에요. 5억. 국제는 5억, 국내는 1억. 자, 그 경우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국제중재규칙에 정한 신속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합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금액 상관없이 앞서 국내 중재 규칙도 말했지만 뭐 이 금액적인 기준은 1억 원, 5억 원인데 1억 원, 5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정은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부터는 신속 중재할 수 있다라고 신속 절차 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억 1천만 원이야. 그럼 애매하잖아요. 1천만 원 때문에 뭐 신속 절차 못 하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신속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금액 기준이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중재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국내 중재 규칙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패스트 트랙이에요. 일반적인 중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중재 절차입니다. 사무국은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국내 중재규칙 제20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중재인 선정 방법 있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중재인 명부에서 한 명을 정합니다.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구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국제중재. 위에는 국내 중재고 밑에는 국제중재.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중재규칙 제12조. 그러니까 국제중재규칙의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무국이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여기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통해서 3인 중재 판정부를 하기로 했어요. 3인 중재 판정부를 하기로 중재 합의를 했다면 3명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신속 절차에서는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단 한 명의 단독 중재인으로서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이 당사자들한테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네들의 중재 합의는 3인의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속 절차를 밟고 싶으면 단독 판정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끝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신속 절차의 심리 절차 그리고 판정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한 번에 심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국제 중재는 구술이냐 서면이냐 따라서 조금 나누는데 구술 심리의 경우에는 국제 중재가 이거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불러다가 한 번에 끝내줘야 돼요. 1회로 종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는 뭐 늘어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1회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 그리고 서면 심리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 금액과 반대 신청 금액이 각각 5천만 원. 그러니까 국제 중재 중에서도 국제 중재를 신속 절차로 밟을 때 금액 기준으로 5억을 얘기를 했잖아요. 5억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청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야. 정말 미미하고 소소해. 그런 경우에는 서면 심리를 합니다. 서면 심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뭐 직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1회 구술 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정 기한.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로 하는 건데, 그래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100일, 채 3개월, 한 3개월 정도 되죠. 100일. 그리고, 그러니까 중재 판정을 하겠다라고 구성을 하겠다라고 통지받은 이 신속 트랙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절차로 하겠다라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이고 심리 종결 날로부터는 30일. 그리고 국제 중재는 심리 종결일부터 45일 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판정문을 하는 거예요. 중재 판정부가. 자, 그리고 국제 중재 규칙은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6개월. 2배죠. 위에는 뭐 3개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0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뭐 3개월 남짓이고 뒤에 있는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그래서 결국 뭐 100일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굉장히 빠른 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연장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6개월 이내에 판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뭐 5개월, 6개월 이 정도에 이제 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아니면 판정을 내려주는 게 신속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 긴급 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은 신속 절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게 재판으로 치면 우리 소송이나 재판에서 얘기하는 가처분 신청, 보전 신청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내용을 좀 보면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산이나 증거에 대해서 좀 보전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물, 그 어떤 분쟁의 대상물이나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뭐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멸실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당사자들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러한 어떤 긴급 처분을 요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의 정의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중재판정부가 하면 되는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재 신청이 들어갔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는 단계 이전에 긴급 중재인을 선임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임시적으로 보전 조치나 뭐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미국 중재협회나 국제분쟁해결센터 이런 데서는 그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긴급 중재인 제도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멀전시죠. 응급실을 얘기하듯이 긴급하게 이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큰 손실이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를 염려하거나 우려해서 이제 긴급중재인 제도를 두고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는 중재판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방 신청에 의해서 보전적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2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긴급처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보전 임시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가 하는 거예요. 중재판정부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긴급 중재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멀전시한 상황,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이 긴급 중재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나 임시적 처분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중재규칙상의 긴급중재인 제도를 보면 긴급중재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2016년 6월 1일 이후 합의된 중재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 생겨난 중재 합의를 통해서만 이 긴급중재인 제도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중재 신청하듯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긴급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긴급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인, 비신청인,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런 거 기재돼야 되고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어떤 긴급처분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재와 긴급처분을 요구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중재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뭐 중재 합의 사본 이런 것들을 뭐 첨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무국이 예를 들어서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을 요청을 받았다 해서 사무국이 결정을 해가지고 뭘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급 중재인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긴급 중재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속 절차처럼 기본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무국이 선정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겠죠. 그 업무 보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국이 이 긴급처분 신청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요건에 부합하고 이것이 긴급중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긴급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정하는 기간은 여기 나와 있듯이 2영업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신청이 들어갔으면 월요일날 하면 돼요. 2영업일이니까. 자, 그래서 긴급중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상대방은 뭐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을 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긴급 중재인의 권한이나 긴급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듯이 긴급 중재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재인 기피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 사무국에다가 긴급 중재인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중재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긴급 중재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단서 규정은 이거예요. 그 긴급 중재인의 역할이 끝났는데 그때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피 신청을 하는 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 긴급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 기피 신청하면 의미가 없잖아. 이미 이 사람 권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임된 긴급 중재인은 뭘 할 수 있는데, 이 긴급 중재인은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한 처분을 디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중긴급 중재인은 자신이 긴급 중재인으로 선정된 후 2영업일 이내에 긴급 처분에 대한 절차 일정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뭐 앞에서 중재판정부도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중재 절차에 대한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짠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긴급 중재인도 역할이 긴급 처분을 내리냐 마냐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 일정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하면 심리도 할 수 있어요. 뭐 서면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정말 짧죠. 보름 만에, 15일 만에 긴급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뭐 사무국과 당사자 합의를 해서 뭐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 원칙은 15일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구속되고 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긴급 중재인의 권한은 어떤 것이냐? 이 긴급 처분에 대한 결정은 이제, 그러니까 긴급 중재인은 최종적인 중재 판정부도 아니고 최종적인 중재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중재 판정부가 성립되기 이전에 뭐 말 그대로 이틀 만에 선정을 해가지고 15일 만에 이제 뭐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정말 임시조치예요. 임시조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재판정부, 제대로 된 중재판정부가 세워지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긴급 처분, 긴급 중재인이 내린 이 긴급 처분은 최종적인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돼서 그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렇게 간주됩니다. 자, 긴급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긴급 중재인이 이틀 만에 선정이 돼가지고 15일 만에 이제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 처분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안 되면, 중재판정부 구성하는데 뭐 계속 기피 신청 넣고 뭐 이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혹은 뭐 이거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중재판정부 구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중재 신청이 철회되거나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기 어려운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긴급 중재인이 내린 긴급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없던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긴급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진짜 배기, 나는 임시기 때문에 보통 뭐 그런 거 있죠. 최근에 우리 학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총장님이 이제 선거로 당선이 되시고, 그러니까 전임 총장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지금 총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한
뭐 한 달 이렇게 그 총장님이 안 계신 그 기간에 부총장님이 이제 총장 이제 대행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건 우리가 학교 행정이나 학교의 대표로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총장 권한 대행을 해요. 예, 부총장님이 보통 하시죠. 예, 그러면 총장님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임명장을 받고 임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총장 대행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중재인이 긴급하게 뭐 조치를 해줘야 돼서 긴급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뭐 하고 이제 사무국하고 이야기해서 각각 뭐 3명 3인 중재 판정부를 제대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긴급 중재인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중재인이 본 중재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재 판정부의 멤버로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뭐 지정을 하거나 뭐 이러면 가능은 한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긴급 중재인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중재 판정부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별도예요, 별도. 그리고 긴급 처분을 이제 중재인이 긴급 처분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긴급 중재인이 내린 사안을 중재 판정부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긴급 처분에 대한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중재 판정부가 보기에는 다르게 판단하거나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죠. 중재 판정부는 긴급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인데, 중재 판정은 강의 영상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